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캐시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웹캐시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관련된 어떤 내용들하고 지역 화폐 관련된 어떤 이슈들도 한번 정리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캐시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 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 30억 원 넘게 소폭 좀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지난 이제 2024년 1분기와 2025년 1분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33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순이익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18억 원 정도의 올해 순이익이 발생이 됐고, 2024년 1분기에는 11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는 일정 부분 개선되는 순이익이 좀 증가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억 원 넘게 좀 증가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고, 영업이익은 동일한 모습들,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약 한 7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실적적인 부분들은 전년 동기 대비 좀 성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다만 최근 이제 웹캐시의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고, 이 급등을 좀 뒷받침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어떤 실적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실적을 뒷받침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테마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향후에 또 지역화폐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실적하고 무관하게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단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역화폐 관련된 이슈들도 좀 몇 개 있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오늘 아산시에서 지역화폐를 5천억 정도로 확대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죠. 충남 기초단체 가운데는 최대 규모다라고 하는데, 다만 어떤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슈들이 시간차를 두고 하루 이틀 뒤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이런 뉴스들도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요, 아산시가 아산페이의 발행 규모를 연 5천억 원으로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당초 아산시가 계획한 발행액은 2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거보다 2.5배 정도 많은 5천억 원으로 확대 발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월까지 본 예산 118억 원을 활용해 조기 발행하고 추경을 통해서 417억 원을 확보를 하면 연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또 이재명 대표도 일전에 기본소득 패키지의 어떤 발표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지난 5월 13일 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즉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지역화폐 관련된 어떤 이제 이슈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 이런 어떤 이슈들에 관심이 쏠릴 수가 있고, 그 관심은 결국에 관련 주가의 또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만큼,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강하게 또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 이제 4월 달 그리고 5월 초까지는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 또는 공약 이런 쪽에 어떤 이제 엮이게 되면 주가가 연속성,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띠고 추가적인 어떤 급등이나 조정 이후에 또 다시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잘 보여줬는데, 5월 중순 그리고 5월 말 이렇게 좀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최근의 어떤 정책주들이나 공약주들은 이 연속성이 좀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서 이제 뭐 정책주들이나 공약주들이 단기간에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의 계기로 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난 4월 그다음에 5월 초까지 어떤 정책주들, 공약주들의 움직임과 최근 5월 중순 이후에 어떤 정책주들과 공약주들의 움직임이 다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정책주들에서 차익 실현돼서 나간 금액들이 어떤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정책, 공약주에 집중됐던 수급들이 이제는 좀 소외됐던 다른 산업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전과는 정책주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현재는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웹캐시도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이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몇 종목 있죠. 코나이나 쿠콘, 유라클, 그리고 웹캐시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 이 지역 화폐 관련주의 어떤 대장주로서 웹캐시가 상승 흐름들을 주도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고, 단기 급등에 따른 주가의 과열, 그 과열을 시키는 현재의 어떤 조정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일 연속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고 음봉이 연속되고 있는데,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유발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 하락이 웹캐시 자체에 어떤 악재가 발생이 돼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을 시키는 조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소 좀 멀어지게 되면서 조정폭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지역화폐 관련 이야기가 다시금 또 쟁점화되고 이슈화되게 되면 이 이슈 속에서 관련주로 또 수급이 이동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는 웹캐시가 또 기술적인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전에도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고 조정을 보이다가 이런 반등 흐름들을 보이듯이 이번에도 역시나 단기간에 급등 조정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또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 주가 기점으로 해서 기술적인 어떤 지지선의 마지노선은 한 15,000원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15,000원대 밑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상당 기간 어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들 속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고, 지난 이제 12월 달에도 역시나 큰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통해서 힘을 모아서 또 다시 움직였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영역 자체는 사실상 단기 주가가 급등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고, 만약에 15,000원을 깨고 주가가 좀 더 조정이나 이런 폭이 깊어져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 밑에서는 또 가격 메리트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15,000원대에 양봉으로 잘 지지가 좀 이루어지면서 하락이 좀 멈추는지를 확인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깨지고 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에는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밑에 구간에서는 또 가격 메리트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또 쉬어가고 있을 때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시간에서 웹캐시가 한 10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내일 시초가가 좀 약세 출발할 수 있겠죠. 약세 출발 이후에 이 15,000원대 위로 양봉으로 잘 지지가 되는지를 꼭 잘 살펴보시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근에 이제 웹캐시의 방향성이 단기 우하향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지금 꺾였고 지금 시세가 5일선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16,000원, 2차적으로는 5일선에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내려오다가 올라가는데 그런 5일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들, 돌파 못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반등을 보여준다면 1차 16,000원, 2차 5일선 부근이 강한 좀 저항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웹캐시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도권 투자자문사인 보넥스트 투자자문하고 이번에 제휴를 맺으면서 1:1 무료 종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격주 리포트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이게 이제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이 공부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230-1350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보넥스트 투자자문사는 이렇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투자자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 무료 종목 상담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만약에 웹캐시나 이런 종목들의 이런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 그럼 웹캐시하고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딱 적어서 문자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꼭 웹캐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에 한 30%씩 또는 뭐 마이너스 50%씩 빠져서 고민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종목도 역시나 종목명하고 매수가만 딱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230-1350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보넥스트 투자자문사 전문 인력이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나 비중 다 고려해서 무료로 종목 상담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문에서 보내드리는 이 주간 주력주 리포트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평균 기대 수익률이 뭐 70% 이상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받을 수 있는 테마나 섹터를 뉴스와 일정을 통해서 하나 딱 선정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거나 외국인들 기관들이 저가 매수 유입되는 종목을 딱 매주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리포트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재료와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정 가치 이런 것들을 산출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가까지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는 주력주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주력주 리포트 받으시는 방법도 010-2230-1350으로 문자로 주력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주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 주력주 리포트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